안녕하세요. 제5절 종합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을 말한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 내 원가를 모두 집계하여 작업량으로 평균화해서 또는 평균화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용품 원가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답니다.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 그거 완성된 제품이 된다 이겁니다. 자, 파이프라인에서 물건 생산하는데 이번 기간에 파이프라인 운영할 때 100만 원 돈 들었답니다. 원가가 100만 원 투입되었다 이거죠. 자, 기말에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통과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이 4개고요. 기말 현재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물건, 즉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도 4개랍니다. 물량 기준으로 따지면 4개 통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투입 원가 100만 원을 4개 똑같으니까 1대1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제공품과 제품으로 안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평준화 또는 평균화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균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치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이러한 수치를 사용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평준화 또는 평균화 해가지고 원가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해당되는 업종은 정유업, 화학업 등 동일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방식에 사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답니다. 주요 문서는요, 제조원가 보고서랍니다. 제조원가 보고서에 1년의 종합원가 계산 과정이 기록이 쭉 된답니다. 자,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보도록 합시다. 개별원가 계산은 잡 오더별로 원가를 집계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생산 방식은요, 개별원가 계산은 다 품종, 여러 종류의 생산이고요. 각각 소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생산 방식에 사용하는 것이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한 개 주문 받아서 한 개 생산하고 이럴 때 적합하답니다. 주요 원가 자료요,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원가가 기록되는 문서 이름이 작업 원가표랍니다. 핵심 과제는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제조간접비를 해당되는 제품으로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 이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공통원가의 배부. 업종은요,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주문에 의해서 제조하는 것들. 이런 업종에서 적합했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하나의 종류다 이겁니다. 하나의 종류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해서 생산하는 이런 방식에서 적합하다. 주요 원가 자료,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곳에 원가가 기록이 딱 된답니다. 핵심 과제는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통원가 배분 이런 거는 관심 없고요. 관심사는 뭐라고? 파이프라인의 원가를 제공품과 제품으로 잘 배분하는 것, 그것이 관심사고, 그러기 위해서 평균화 개념인 완성품 환산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잘 계산하는 것, 이것이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다 이겁니다. 업종은요, 정유업, 화학공업, 시멘트공업 이런 데서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성격이 서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엄청 내고 싶은 주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완성품 환산량 봅시다.
물량으로 따지면 제품도 4개, 제공품도 4개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4개, 4개 동일하다고 1대1 비율로 원가를 배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평준화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요거 완성품 환산량이 결국 평균화 개념이고요.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답니다. 물량 곱하기 완성도로 계산하면 된답니다. 개념은 뭐라고요? 물량을 있을 때 그 완성도를 고려해가지고 전부 100% 완성된 제품으로 따지면 그러면 과연 그거 몇 개일까? 이렇게 환산하는 것이 완성품 환산량이랍니다. 그러면 제품은 100% 다 완성된 거니까요. 물량 4개 곱하기 완성도 100% 해가지고요. 4개로 그냥 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제공품의 경우 물량은 4개이지만 각각의 완성도를 보니까 50%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100% 완성된 제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4개 곱하기 50% 해가지고 2개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파이프라인에 투입됐던 원가를 4대2 비율로 안분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정보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완성품 환산량. 자, 그래서 결국 완성품 환산량은 가공된 정도가 서로 다른 제품과 제공품에 대해서 단순히 물량 기준으로 배분하면 안 되니까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평준화한 수치다 이겁니다. 이런 설명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완성품 환산량은 산식으로 정리했다 그죠? 어떻게? 물량 곱하기 완성도라고. 자, 여기서 볼 거는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물량 곱하기 완성도라고 산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완성도는요. 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가 서로 조금 다르더라 이겁니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교재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 계산 사례를 가지고 요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으로 총 계정 원장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기초 제공품 물량 왼쪽에 기입되고요. 기말 제공품 물량 오른쪽에 기입될 겁니다. 기초 제공품이 0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산에 착수된 게 1000개였대요. 그래서 완성이 700개가 되고요. 기말 현재 미완성된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300개도 이렇게 300개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제공품의 진척도를 파악해 보니까요. 60% 정도 공정이 진척이 된 걸로 파악이 된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0%, 100% 이렇게 그려봤을 때 700개는요. 이번에 투입돼 가지고 다 통과했습니다. 완성되었다. 300개는요. 이번에 출발해 가지고 투입돼 가지고 60%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었다. 여기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12월 31일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게 되는데 물량 곱하기 완성도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여기 60%를 가지고 바로 그냥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각각 구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저기 핵심 키워드가 있네요.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재료비는 언제 투입됩니까? 파이프라인 출발할 때 입구에 파이프라인 입구에 그냥 바로 그냥 다 투입시켜 버리자는 거지. 100% 다 출발 시점에서 투입이 된다. 그 반면 가공비 부분은 즉 노무비와 경비 부분은요. 공정에 걸쳐서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투입이 된다 이겁니다.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눠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실제로 숫자로 좀 이따 확인해 볼 건데 미리 그냥 여기서 숫자와 개념 같이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700개 이 부분은요. 700개 이 부분은
이번에 다 완성된 부분이거든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요. 700개 곱하기 100%입니다. 700개. 가공비요. 가공비도 야금야금 투입되지만 어쨌든 제품은 완성되었으니까 100% 다 투입된 거 되겁니다. 그래서 700개 곱하기 100%에서 700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기말 제공품입니다. 자, 가공비 같은 경우 300개인데 물량이 60%만큼 공정이 진행되었대요. 자, 토탈 이 파이프라인 전체를 통해서 투입되는 가공비가 100%일 때 100%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투입되었을까요? 요 기말 제공품은 60%까지 진행되었으니까 60% 정도가 투입이 됐을 거라고. 가공비는 됐습니까?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00 곱하기 그 진척률인 60%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300 곱하기 60% 180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재료비의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자, 이거는 300개 곱하기 60%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투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재료는 언제 공정 초기에 그냥 다 투입돼 버리거든. 따라서 기말 제공품 300개는요. 60%까지 파이프라인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재료비는 받을 재료비 전부 다 받았다 이겁니다. 100% 받은 것이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는요. 완성도가 진척률인 60%가 아니고 100%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300개 곱하기 100% 300개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투입 시기가 고루하니까. 개념 요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완성도는요. 투입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 된답니다. 투입 시기가 핵심 키워드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는 투입 시기가 핵심 키워드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도는 100%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시험 잘 나오게 생겼다 안 생겼다? 잘 나오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일반적인 생산 방식일 때는 투입이 이렇게 될 건데요. 이제 너무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조금씩 변형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투입 시기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급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간혹은 약간 변형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원가 계산 방법별 원가 요소의 구분이라고 우리 기출 포인트로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건조비로 나눠 가지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해당 제품으로 바로 그냥 집계시켜 버리고 제조 건조비를 이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안분했다 이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바로 투입해버리고 제조 건조비는 좀 다르게 처리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다 보니 그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봤다 이겁니다. 원가를 기본 원가와 제조 건조비로.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다 그지? 요거 두 개는 그냥 바로 해당 제품으로 바로 집계시켜 버리면 되고 제조 건조비는 조금 안분한다 이렇게. 기본 원가와 제조 건조비로 나누었었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은 어떻게 했다고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눴거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인지 간접 재료비인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왜? 제품 종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직접이라는 단어는 굳이 안 쓴다고.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 즉 노무비 플러스 제조 건조비 요걸로 나눈다 이겁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왜? 투입 시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을 요 두 개로 지금 구분해서 각각 계산해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절에서요. 원가
나누는 것 공부했을 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기본 원가라고 부르고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를 가공원가라고 부른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리고 시험 자주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용어가 시험 내려고 만든 용어가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원가를 나누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원가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런 원가 계산 방식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용어이고 하니까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기출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용어는 안 쓴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사례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 이겁니다. 자, 봤던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재 그대로 나와 있죠. 물량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다 통과한 거고 얘는 60%에서 멈췄거든. 이렇게 멈췄을 때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 700개 이 부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700개 이렇게 적으면 되고 700개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기말 지원품 할 때 좀 신경 써야 된다. 재료비에 대한 기말 지원품 완성도는 몇 프로라고? 진척도인 60%가 아니고 100%라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3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300개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반면 가공비는요 진행된 정도만큼 투입됐을 거니까 300개 곱하기 60%에서 180개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방식이고 그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 계산. 됐죠? 자, 기출하기 문제 봅니다. 주식회사 산성은 당월에 800개를 생산에 착수하여 이 중 60%는 완성하고 40%는 월말 재고, 완성도 50%랍니다. 이걸로 남아 있답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서 균등 투입된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는 없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틀릴 이유 전혀 없거든요. 빨리 풀어보자. 자, 제공품을 물량으로 한번 총계정원장 그려본다. 자, 800개. 자, 기초 제공품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착수된 물량이 보니까 800개다. 그리고 완성된 거는 몇 개라고? 60% 완성됐답니다. 800 곱하기 60%, 68, 48, 480개 완성되었고요. 48, 32, 320개가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즉 공정의 진척도는 50%였다.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 투입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입 방식이다. 그지?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보자. 재료비 그림과 함께 그려볼까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을 때 480개는 그냥 다 통과해버렸고요. 320개는 여기서 멈췄다 이겁니다.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480개는 그냥 바로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20개에 대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320개 곱하기 50%가 아니고 100%. 그래서 320 적어주고요. 가공비의 기말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320개 곱하기 50% 하면 됩니다. 160개. 그러면
재료비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 합계 얼마요? 800개가 될 것이고 가공비는요 480 플러스 160 해가지고 640개가 될 것입니다. 800개와 640개가 적혀있는 3번이 정답 됐죠. 이렇게 풀면 되고 지웁니다. 자, 지금까지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을 살펴봤고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실제 종합원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년의 계산을 숫자 가지고 보려고 그럽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법. 절차가 5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죠? 1단계부터 5단계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됐죠? 자, 하나씩 보려고 그럽니다. 평균법은 개념이 이거랍니다. 자, 요거 먼저 우리 체크해야 되겠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이유를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줄에 요 단어가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줄치고 별표 쳐주십시오.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계산하는 이유는 뭐라고?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지금 보려고 하는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개로 나눠진다 겁니다. 이렇게 핵심 개념들 딱 정리하시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출발합니다.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 의미는 뭡니까? 작년도 말에 미완된 상태로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제공품의 진척도가 40%다라고 가정하면 40%까지는 작년도에 이미 작업이 되었고요. 나머지 60%만 올해 작업하면 된다 이거지 사실은. 그런데 평균법은 그런 거 따지려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겁니다. 따라서 평균법은 좀 단순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셔도 되겠다. 그죠? 기초제공품도 올해 새롭게 파이프라인에 새로 투입된 걸로 봐가지고 원가를 계산한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올해에 투입된 단기 발생 원가와 기초제공품 원가라는 건 뭡니까? 작년도까지 그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에 투입되었던 원가 있죠. 그거까지 두 개가 다 올해 새롭게 투입되는 걸로 봐서 그 두 개의 원가를 합해가지고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쫙 뿌려버리는 이러한 단순화된 방식이 평균법이랍니다.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그 진척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평균법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원가 배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으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도요. 기초제공품이라는 거는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완전 무시하고 올해 새롭게 파이프라인에 투입된 걸로 봐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답니다. 됐죠? 그리고 배분대상 원가도 당연히 두 개 합한 거를 가지고 원가를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 반면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제공품의 작년도에 진행되었던 그런 작업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거랍니다. 자, 파이프라인 생각해 봅니다.
기초제공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올해 초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올해 새롭게 투입되는 원가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뭐 먼저 완성되겠습니까?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있던 게 먼저 만들어지겠지, 그지? 따라서 기초제공품 원가는요, 전부 다 올해 완성품 원가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투입된 원가만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으로 배분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선입선출법. 그죠? 기초제공품이 이미 투입이 되었었던 거니까 그건 먼저 완성된다라고 보고 그거까지 고려해서 원가 계산하는 거다 이겁니다.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인정해가지고 원가 계산한다. 원가 배분은요, 말씀드렸듯이 기초제품품 원가는 그냥 그거 딱 떼놨다가 전부 다 전액 완성품 원가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된다.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품과 기말제품으로 안분을 한다. 그리고요, 완성품 완산량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 기초제공품 같은 건 안분 안 할 거니까 완성품 완산량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제공품의 작년도에 완성된 부분은 전혀 완성품 완산량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된 부분만 완성품 완산량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배분 대상 원가도 단기 발생 원가 요것만 배분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 서로 기초제공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자, 이제 대략의 개념을 다 살펴봤고요. 실제 숫자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